자, 오늘 주성 코퍼레이션. 요거는 지금 또 변경이 됐네요. 보이시죠? 요게 원래는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던졌죠. 교육방 때. 상한가지님? 더 이상 올라갈 폭이 없는 거예요. 주문을 걸었는데 이거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마감 잘 하셨나요? 오늘은 좀 이른 시간에 영상 녹화 버튼 눌러봤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노바텍을 제외하고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지금 이게 상한가 진입한 순서일 거예요. 오리엔트 전공 상한가 기록하고 뒤이어서 동신건설을 비롯해서 에이텍까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밖에 등락률 순 그리고 시간에 항상 제 영상 보실 때 이 부분 보시면 이게 시간의 등락률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수산 INT 시간의 상한가, 에이텍 모빌리티, 코낙 I, 그 다음에 KD, 그리고 코이즈까지 또 시간의 상한가죠. 3%대 상승했고요. 토탈소프트, 그리고 CS, 타스 4%대 시간의 상한가, 동원금속 시간에서 5%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도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20%대 오늘 마감한 종목일 거예요. 시간에까지 다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이재명 관련해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제가 계속 강조드리기를 사법 리스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결정이 나면서 일제히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매매했던 종목은 최근에 오리엔트 전공은 매매를 하진 않았고요. 오늘 제가 이 중에서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2시부터였죠. 한번 쭉 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고 슈팅 나오는 대로 여러 차례 한 차례 정도는 좀 잘라주고요. 짧게 그리고 공략을 하고 챙겨주고 마무리를 지었고요. 에이텍에 이어서 에이텍 모빌리티도 마지막에 짧게 공략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고요. 이제 정치 테마 쪽에서 중요한 것은 윤 탄핵 심판 선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금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이틀 전에 이제 미리 통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월에 선고할 것으로 지금은 또 예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일제히 급등을 했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이재명이 급등하면서 사실 최근에 잘 나가던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대장주로 볼게요. 잘 나가던 이재명 관련주가 최근에 고점을 찍고 쭉 이탈을 한 것이 바로 사법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그 틈을 타서 움직였던 게 김동연 관련된 종목들이었고요. 그리고 우원식 관련해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희비가 엇갈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어제 시간에 상한가 특징주였죠. 오늘 장중에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저는 뭐 매매를 안 했고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게 참 저는 신기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상한가에 잠시라도 닫혀 있던 게 신기했습니다. 이제 2시고 곧 결정이 될 텐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 종가 대비 해가지고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탄핵 이제 선고 관련해가지고 계속 좀 일정 언제 나오는지 계속해서 이제 선고 일정이 나오면 디데이 시점까지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체크 계속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테마를 제외하고 노바텍이 급등을 했고요. 이쪽은 매매를 하지 못했고요. 자, 매매 복귀 본다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오후 핫타임 오전에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고산업 요 뒤에는 그냥 뭐 3분봉 5분봉 이렇게 좀 보면서 길게 봤던 건데 결국에는 계속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좀 챙겨줬습니다. 정리를 하고 앞쪽에만 어떻게 좀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리면 굉장히 이제 교육방에서도 강조드리는 부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베팅한 이유 그리고 요 자리에서도 요건 이제 3분봉으로 봤습니다. 3분봉으로 베팅한 이유가 명확합니다. 정말 시나리오대로 정말 잘 매매가 오늘 진행이 됐던 이군 산업이고요. 우리 관련해서 이제 장전 뉴스 이렇게 좀 올려드렸었고 그래서 저도 이군 산업부터 장 초반에 오전장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영상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티브 링크가 오늘 급등을 했어요. 어제 제가 영상으로 제가 이걸로 수익을 못 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공략을 잘 하고 슈팅이 나왔지만 추가 매수했다가 거의 본절선에 잘라냈어요. 그리고 요때 공략했다가 짧게 손절을 하고 요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는데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구 산업 쪽 보다가 좋은 타이밍을 놓치고 3번봉으로 보면은 기가 막힌 자리가 있었거든요. 생명선을 벗어났다가 한번 찔러주고 두 번 돌파하면서 이런 시그널들 만들어지고 단 한 번도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좀 봤더라면 이런 자리에서도 좀 집중을 해봤을 텐데 저는 정적 이후에 뉴스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베팅을 하고 3% 구간 마무리를 좀 지어줬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그 이후에는 한번 다시 뺐다가 고점 올렸지만 좀 복잡했네요. 네, 복잡했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요게 5일선이 살아있다. 이런 음봉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건전한 조정이에요. 건전한 조정.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하는 것이 예의다. 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멋지게 시세가 만들어졌고요. 시간 외에서 또 3%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 신규 상장주 쪽에서는 CK 솔루션이 오늘 시간 외에서 5% 올랐습니다. 뭐 기존의 차트는 뭐 좋다 뭐 모르겠어요. 그냥 5일선 아래에 있었는데 일단 시간에 올랐으니까 체크를 해보고요. 그 밖에 파인메딕스라는 종목의 생명선을 돌파를 하고 지금 수렴에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결국에는 발산을 하면 수렴을 합니다. 언젠가 생명선을 언젠가 만나요. 만나면 발산을 한 다음에 수렴을 하면 방향성이 또 결정이 됩니다. 방향성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수렴할 때는. 그래서 레인보우는 하방이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파인메딕스도 발산을 했고 지금 생명선과 수렴입니다. 수렴.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는지 닿지 않고 가는지 아니면 흔들고 먹고 이겨내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빼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리는 그림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한택도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신규 상장주 공략법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공략법 기준에서 본다면 오늘 음봉보다는 조금 양봉으로 좀 밀어서 전일 종가 위로라도 좀 올려서 마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이 구간을 상방으로 좀 올리면 저는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대진첨단 소재 서울보증보험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5일선을 그냥 타고 가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종가상 최근에 5일선 생겼죠? 종가상 5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회복을 좀 해주면서 지금 회복을 해주면서 이런 라인들을 좀 상방으로 뚫어내면 보고요. 또 밀리면 저는 뭐 기다립니다. 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패스. 이 정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최근에 제가 더진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죠. 시가부터 베팅을 했고 뭐 거의 뭐 10% 이상 이렇게 슈팅이 만들어져가지고 잘 챙기고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공략했다가 짧게 좀 손절하고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어제는 왜 들어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짧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구산업 그다음에 모티브링크 보여드렸던 것 같고 오늘 주성코퍼레이션 요거는 지금 또 변경이 됐네요. 지금은 변경이 됐어요. 오늘 이 종목이 시가부터 보더라도 여기서부터가 30% 올랐거든요.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저는 요때 주문을 걸었는데 오류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게 오늘 보이시죠? 요게 원래는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상한가가 4,740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가도 막 이상합니다. 1,540원이 결국에 상한가고 요게 그냥 오늘 제한 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4,740원?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지금 오늘 난리 나겠다 싶어가지고 요때도 상한가를 진입하고서도 제가 물음표를 던졌죠. 교육방 때 상한가 진입? 더 이상 올라갈 폭이 없는 거예요. 주문을 걸었는데 아쉽게 제가 상한가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마 저처럼 그런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한폭이 진짜 4,740원이었다. 그러면 저는 요거 정말 뭐 2,000원 이상 3,000원 뭐 이렇게 좀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딱 브레이크가 걸리고 시스템에 이상이 있음을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를 하고 좀 풀린 것이 아닌가. 이후에는 그냥 별다른 모습 나오지 않았고 물론 다시 상한가를 찍기도 했는데 저는 베팅은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베팅을 하고 7% 10% 쭉 올라가가지고 요 구간에서도 담아갔을 때도 수익을 봤었는데 아쉽게 요 구간에서는 제대로 좀 챙기지 못하고 그냥 지키는 쪽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주성코퍼레이션 지금은 또 이게 언제 변경이 됐네요. 그래서 주성코퍼레이션까지 보여드리면서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요거는 시간대를 보시면 대체거래소 시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현대차 이슈가 있었죠. 저는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한 3% 2% 이렇게 마지막에는 본절선에서 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성우하이텍에 이어서 이제 본장 정규장 9시 출발하고부터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이게 비슷하게 출발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제가 주 1회 주요 특징주들을 정리를 해서 매매 복귀 자료를 드립니다. 멤버십 분들한테.
분들한테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많은 종목들이 9%대 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누가 좀 주도를 하는가,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주도하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한 다음에 공략을 해가지고 현대공업은 요때 요만큼만 좀 챙기고 나왔는데 상한가까지 당시에 기록을 했었다. 그래서 현대공업 다음에 매매를 했던 종목은 MS 오토텍이었습니다. 요렇게까지 매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중간중간 매매할 종목이 참 없었는데 그래도 좀 매매를 했었던 DR텍이라든지 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을 요 구간에서 두 차례 정도 매매를 하고 나왔고요. 보시면은 오늘 마지막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 초반에도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멤버십 분들한테. 그리고 어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 구간에서의 조정은 5일선 밀려나기 전까지 체크하는 것이 예의다. 그래서 온코닉은 지금 건전한 조정이었고요. 시간에서 또 올랐네요. 장중에 좀 잘 가지. 시간에서 올라갔을 때 다음날 잘 나가는 종목도 물론 있지만 반짝하고 밀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제 또 생각나는 게 M83이라는 종목도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차트 모양새가 갭만 띄우고 밀릴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봤거든요. 그냥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흐름 보시면 그냥 시가가 곧 고가요. 그냥 반짝하고요. 밀려났어요. 그러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분봉인수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뭐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시간에서 일단 온코닉 테라피틱스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제 화요일이었고 월요일장까지 한번 볼게요. 아까 더진이라는 종목이 월요일날 상장했던 종목이고 SD 그린 로직스가 이거 어젠가요? 어제네요. 어제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후발주 흥하해운도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3A 로직스는 제가 수익을 못 냈던 것 같은데 A 로직스가 월요일장이죠. 공략을 했다가 짧게 손절 지키는데 이때 한번 하고 짧게 손절 여러 차례 했었던 종목입니다. 잘 했어요. 결국에는 때를 놓쳤더라면 어마무시하게 또 빠졌습니다. 3A 로직스. 일봉 차트에는 생명선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 볼 수 있고요. 이탈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가장 좋았던 거는 휴니드까지 보고 이제 종목들 볼게요. 휴니드라는 종목을 뒤늦게 봤어요. 이때 이제 슈팅이 나와가지고 공략하고 챙기고 봤다가 공략하고 상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종목들 사실 지금 검색기에 나와 있는 종목 거래대금 검색기 이거 유튜브 영상에 무료로 올려드린 겁니다. 노바텍을 제외하고 이재명 관련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몇 종목이 없습니다. 주성 코퍼레이션 이미 살펴봤죠. 매매복귀 이미 살펴봤고요. 시간에서는 올랐네요. 5년 만에 주식 거래 재개 요거를 좀 일찍 체크를 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밑에서부터도 차트 흐름이 좋았어가지고 봤을 텐데 주성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이구산업도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고 구리가 신고가예요. 그래서 내일 또 장 전에 구리 값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이구산업을 비롯해서 대차 이런 종목들, 구리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모티브 링크도 살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생명선을 뚫어주고 지금 5일선 위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어제 영상으로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5일선을 타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5일선을 타면서 타는 그림을 그리면서 반도체 쪽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제가 이수페타시스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LB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런 종목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서도 최근에 좀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TLB는 사실 바로 가져도 좋고 한 차례 음봉 양봉 건전하게 조정을 받아주고 또 이어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TLB 이수페타시스는 어제 갈림길 생명선 지뢰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또 빠지면 참 아쉬웠는데 빠르게 오늘 회복을 해줬고 앞으로 회복을 해줬으니 간다가 아니라 지켜야 가는 거죠. 그래서 잘 공략했으면 지킨다면 계속 뭐 끌고 가는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잘 들어갔지만 지키지 못하면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되는 차트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생명선을 돌파를 했고 생명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저는 또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밖에 대원전선 지아이텍 전고체 쪽인가요? 지아이텍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는 필에너지 최근에 기술적으로 제가 요 라인 그거 드렸어요. 직전에 그러니까 이 캔들 나왔을 때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 종목 바로 가던지
건지, 아니면 직전에 의미 있는 이런 라인이라든지 앞으로 올라올 5일선 그리고 맥점 이런 기준을 갖고서 지킨다면 보는 겁니다. 큰 그림은 생명선.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생명선 살아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전까지는 뭐 체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나라 M&D도 오늘 급등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7%대 마감을 했고, 그 밖에 LG화학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래대금 검색기에 나와 있는 종목에 다 살펴봤고요. 그 밖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성우하이텍, 화신, 현대공업 이런 종목들이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모습 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산불이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래서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이라든지 지금 시간에서 3% 올랐더라고요. 위닉스, K웨더, 이건산업, 파라텍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산불 이슈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자 쪽도 한국첨단 소재,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KCS, ICK 등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정인데 건전한 조정이고요. 여기서 올라가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지체가 되면 생명선을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밖에 하나에어로라든지 이렇게 방산 쪽 IMT 같은 경우에도 생명선을 돌파하고 지키고 또 시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윗골이 먹으면서 바로 이어진다거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STS 그린 로지스는 맥점인데 살짝 좀 애매하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요 구간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해보고, 그 밖에 HLB 쪽도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고 HLB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때 최근에 하한가가 실패 후에 첫 하한가지만 과거의 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과거처럼 이렇게 하한가에서 거래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터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슈팅이 만들어졌고요.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고, 5일선 저항받고 또 뺄지 과거의 흐름을 좀 참고를 해서요. HLB 쪽도 일단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셀비온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터지고 생명선을 그래도 지키면서 의지 정고점 돌파, 생명선에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명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또는 계속 신규 관점에서 또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가비아라는 종목은 최근에 공시를 보면 소수 계좌 이런 부분도 있고 차트의 형태에도 나쁘진 않아요. 거래대금이 좀 적어서 그렇지 뭔가 있나 싶은 그런 모습 속에 있다. 그리고 오랜만에 AI 쪽이 좀 보였어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20%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뭐 유라클도 최근에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시장에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올라가면 레드불 자리인데 일단 시간에서 2% 상승 마감을 했네요. 솔트룩스 오랜만이죠. 아마 요런 자리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고, 이런 자리에서도 한번 짚어봤다가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지키지 않으니까 5일선 깨지고 요 구간이 또 맥점 자리가 있죠. 맥점 자리 깨지고 생명선 깨지고 그러면 하락하는 건 당연하다. 다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오늘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고요. 기본 특강은 3월까지 신청하시면 바로 이렇게 좀 지난 영상으로 학습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트레이딩 플러스, 뭐 레드불, 그리고 다가오는 카운터텍 주식 특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공지 확인하시고 특강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